흔히들 크로스핏을 하게 되면은 부상이 나오잖아요. 좀 사전에 약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으면은. 가장 문제는 사실 운동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고강도의 운동을 조금 빠르게 접한다. 부상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취하고 있는 개인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나만 알고 싶은데. 약간 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올해 허리 부상이 있으셨잖아요. 네. 허리 부상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사실 저도 다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 네,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그와 동시에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토크쇼 이름을 정했는데 투머치 토크쇼. 입 아프. 입 아, 앞을 네, 입 앞으로. 네, 입 앞으로. 와, 네. 지원해. 네. 네, 안녕하세요. 투머치 토크쇼 입 아프. 저는 노천장이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FBF 대표 그리고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 선생 심재한입니다. 직원이 이거 네 맞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손가락으로 제압한다. 게임즈 제압하고 오셨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으로 이제 치료하고 선수들을 케어한다고 해서 선수분들이 이제 직접 지어주신 별명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크로스핏의 다양한 주제로 저희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만나 뵙고 싶고, 그리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섭외 요청을 드려서 투머치 토크를 나누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크로스핏에 깊게는 2년 정도 저는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흥미로운 요소도 굉장히 많고 정말 대단하신 선수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이 선수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기록이 국내에서 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나마 약간 이런 다양한 내용을 좀 담아갖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첫 회의 주제는 크로스핏 게임즈를 좀 한번 달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즈의 현재 2024년도에 가장 가까운 남자가 아닐까라는 분을 한번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김승종 선수님을 쓱쓱이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크로스핏 7년 정도 하고 있는 슥슥이라고 하고 본명은 김승종 크로스핏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쓱쓱이가 첫 캐스트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제 주변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촬영 현장에 오면은 안 되냐 이런 좀 요청 부탁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물론 제가 팬으로서도 많이 잘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승종님께서 되게 인기가 많으시구나. 정말요? 근데 본인이 그 인기를 실감을 혹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크로스핏 내에서 저를 알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 크로스핏 박스를 되게 다양한 곳을 다니시잖아요. 네. 가면 사진을 한 몇 번 정도 찍으세요? 사진이요? 네. 그래도 그 계신 분 한 분 한 분씩 물론 횟수를 세보진 않았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몇 번 정도. 세미나 갔을 때 이제 30명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30장. 그러면은 인기가 많은 게 맞습니다. 정말요? 네, 30장이면은. 그리고 올해 이제 세미도 진출을 하셨었는데 네. 진출하시는 와중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었거든요. 네. 네. 허리 부상을 와드 중에 조금 통증을 호소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다 나으셨나요? 지금은 거의 90% 정도 회복이. 아직 이제 그 예전에 들던 중량이나 중량감 등은 조금 부족한데 또 많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 맞아요. 직원 선생님께서 승종님을 또 케어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가 나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흔히들 크로스핏을 하게 되면은 많이들 부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깨도 많이 다치고 네. 그런 허리도 다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허리를 크로스피터 뿐만 아니라 좀 사전에 약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으면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허리 같은 경우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전방경사가 너무 심해. 그래서 전방경사를 만들면 안 돼. 허리가 꺾이면 안 돼. 뭐 이러한 좀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허리 같은 경우엔 앞으로 살짝 굽어 있는 게 맞는 거고 가장 문제는 사실 운동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고강도의 운동을 조금 빠르게 접한다. 서서히 템포를 올려서 몸에 적응 기간은 6개월 정도는 충분히 가져줘야 되는데 6개월이나 걸려요. 네. 이미 제가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있던 베이스가 아니라면 네. 제 몸의 기능은 이미 중력에 이렇게 좀 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중력을 끌어올리면서 이기면서 내 몸을 흔히 말하는 이제 일롱게이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볍게 늘려주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허리도 안 다치고.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 일롱게이션이 뭔가요? 말 그대로 늘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발끝의 지면을 발로 밟았을 때 머리끝까지 세워주는 능력. 기본적으로 내 몸 안에서 중력을 이기는 파워 소스거든요. 이 파워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거의 맷돌 갈리듯이 관절이 갈린다. 그러면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되게 긴 시간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웜업으로 봐야 될까요? 그런 1년의 과정을? 길다고 생각하면 엄청 길지만 네. 1년 중에 절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5년을 운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거든요. 인체 구조상 100% 맞는 올바른 자세는 없어요. 저희 몸을 중력에 져서 꼬부라져 있다면 좀 엉킨 실타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 엉킨 실타래를 풀 때 가볍게 흔들어가면서 조금 여유를 만들면서 하나씩 빼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가 짧아 보인다고 그거를 잡고 늘리거나 아니면 여기가 헐렁하니까 그걸 잡고 강하게 빼려고 하면 실타래가 더 엉키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살살살살살 달래서 풀어서 그거를 잘 풀어서 다시 써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꼬여있는 몸을 너무 급하게 약한 부분을 꽉 조이려고 하고 너무 쪼여져 있는 부분을 확 늘리려고 하는 게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뭐 현대인들한테 있어서는 드라마틱한 거를 항상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엄청 길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사 짓는다는 마음으로 네. 좀 웜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 이제 부상이 되게 잦은 크로스핏, 네. 이 크로스핏이라고 함은 민첩성, 그리고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파워, 속도, 흔히 이제 육각형 운동이다라고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더 이렇게 부상이 많은 운동이다라는 인식이 대중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어떻다고 보시는지가 또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네. 운동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일단은 아마추어 그다음에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생각보다 크로스핏의 부상률은 낮은 편입니다. 오, 그래요? 예를 들어 축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네. 이런 구기 종목과 비교했을 때 크로스핏의 1000명당 시간 투자를 뭐 몇십 시간, 몇백 시간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다치는 퍼센테이지가 1이라면 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약 3, 4배, 3, 4 정도까지 가고요. 농구도 거의 한 2, 3배 정도. 테니스 같은 경우엔 많게는 10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꼭 크로스핏이 문제가 아니라 크로스핏을 하는 것 자체가 퍼포먼스가 매우 강하고 한 운동이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요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 뭐 연구 논문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파악해 본 결과 나온 수치들이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보면 크로스핏 하면서 다치셔 오시는 분들은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 컨트롤하고 올바로 치료해주고 하면 보통 많이 좋아지세요. 그래요? 좀 심각한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걸리는 분들도 있긴 한데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거에서 다치다 오시는 분들은 심각한 수준의 진짜요? 네, 다침이 많으세요. 뭐 인대가 끊어졌다거나 금이 간다던가 발목이 접질려서 수술을 하고 오신다던가. 하지만 단순히 보자면 크로스핏은 부상률도 적고 다치는 경도도 확실히 좀 중등도 이하다. 생각보다 안전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전한 운동이다라는 신기하네요.
최근에 인식의 변화도 있고 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네. 골프 선수들, 테니스 선수들, 구기 종목 선수들도 웬만하면 클린앤저크 훈련도 클린 훈련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네. 크로스핏은 모든 종목을 잘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트레이닝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서 요즘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 피지컬 100이라든지 뭐 강철 부대라든지 다 뭐 어떤 운동 하시는 분들인가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은 승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물론 케어를 직원 선생님께 받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요 부상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취하고 있는 개인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운동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와드라는 어플 아세요 혹시? 몰라요. 그 옛날에 맥프레이저가 한창 이제 맥프리저 압니다. 네, 그쵸. 네, 네. 맥프레이저가 한창 광고했던 그런 스트레칭 어플인데 네, 네. 고와드에 이제 내가 그날 무슨 운동하는지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스트레칭을 짜주거든요. 10분에서 15분.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한 4년, 5년 전부터 이용을 하고 있었고 커스텀으로 맞춰주나요? 이게 일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은 다 그냥 공통된 와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이제 본인 약간 좀 개인의 뭔가 신체 능력에 맞춰갖고 맞아요. 네. 모바일로 이제 테스트를 해요. 딱. 그래서 뭐 발목 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가동성, 어깨 가동성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그게 있는데 뭐 얼마만큼 되냐 이거를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그거에 종합이 돼서 점수가 나와요. 그럼 취약점이 나오잖아요. 그 위주로 이제 좀 더 많이 시켜주기는 하죠. 이게 뭐 어플 광고인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실제로 저도 돈을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있고 3, 4년 정도 하셨다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큰 부상을 방지해주지 않았나. 고와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좀 흥미롭게 보신다면은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싶은데. 3, 4년 정도.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칭 루틴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운동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자기만의 좀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하기 전에. 그러면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올해 허리 부상이 네네네. 있으셨잖아요. 네네. 물론 고와드가 무조건 안 다쳐요라는 거는 절대 절대 아니죠. 아니지만 허리 부상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사실 저도 제 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주된 원인은 허리가 아니라 저도 허리인 줄 알았는데 네. 햄스트링이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전에는 운동을 하면서 맨날 허리가 아팠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 주변 풀고 뭐 장요근 마사지기 있죠. 그걸로 막 장요근 고지고 막 그랬는데 거기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여기가 너무 짧고 기능을 못해서 얘네가 잡아당기니까 이 허리가 일을 다 하고 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오랜 기간 쌓여오다가 그 엄청난 부담감과 그런 게 이제 합쳐지면서 안 불리면서 호흡부터 막 꼬이면서 안 좋게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정말 그 신체의 뭐 근육이든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서 어디 부위든 다 약간 뭐 보조 운동이든 뭐 메인 운동이든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메인 운동이 있고 보조 운동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운동할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는데 메인 운동은 또 어떻게 훈련을 하시고 보조 운동은 또 어느 정도로 중요시 여기시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도 제 개인 코치가 있고 개인 코치님이 혹시 누구세요? 그 블리브잇의 조시 요 티셔츠. 네 맞아요. 그분이 네. 이제 그런 뭐 크로스핏적인 거는 다 짜주세요. 그 외적인 제가 안 좋은 부분이나 아니면 제 약점이나 이런 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그 화요일 뭐 금요일 밤마다 제가 가거든요. 그때 이제 케어뿐만 아니라 운동도 시켜주는데 운동 시켜주는 거를 그냥 체육관에서도 운동 끝나거나 아니면 운동 전에 따로 하고 그래서 사실 운동 시간이 예전하고 운동 그 볼륨은 비슷한데 운동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하고 싶고 안 다치고 싶고 하니까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 둘 늘어나더라고요. 운동 시간이 뭐
뭐 1시간 반이었던 게 2시간, 3시간이 되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감사하게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귀인이 좀 많으신 조슈아님 네, 맞으시죠? 조슈아님 저도 이제 인스타에서는 몇 번 뵀었었는데 뭐 협업도 한번 간단하게 해본 적도 있었었고 네.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제 주위에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코치님들께 여쭤보면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잘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요. 네. 체감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 일단은 그 한국인이지만 네.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에요. 그 국적은 미국인이고. 요즘으로 보면은 에드워드리 네. 약간 비슷한 맞죠. 네네. 근데 한국말을 잘하는. 잘하는. 아직 조금 막 서툰 게 있지만 되게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냥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오고 미국에서 운동을 해왔으니까 그 아시다시피 미국이 운동 되게 잘하잖아요. 크로스핏을. 그런 거를 보고 배우고 했는지 그냥 일단은 저희랑은 다르더라고요. 한국인들이랑 그런 생각하는 거나 피지컬적인 레벨이나 이런 게 다르고 같은 동양인인데 같은 동양인인데요. 훈련법의 차이일까요? 그런 것들이? 훈련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문화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문화요? 네네네. 걔네는 뭐 식단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쌓아오니까 저희는 사실 뭐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 이상 그냥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야자하고 시간 날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걔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운동을 또 시키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부터 차이가 나고 그 컴페티션이라고 해야 되나 경쟁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대회 같은 거 나가면은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내가 막 설정했던 페이스나 이런 것도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랑 지식이라든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달라요. 그냥 달라요. 간단하게만 얘기 듣더라도 아예 그냥 이 쌓아왔던 것들이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공통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까 6개월이 농사 짓듯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아예 그냥 엘리트 수준의 선수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쌓아와야 된다. 맞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농사처럼 좀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엔 저학년 때부터 스쿼트, 데드, 클린 뭐 이런 거 하는 게 생각보다 많고요. 근육을 끊임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학교 시스템부터 그냥 저희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중력에 져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특기도 한두 개씩 갖고 있고요. 악기도 다루고. 우리나라는 엘리트를 함에 있어서 되게 이거를 100%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취미 생활로 하지만 운동 또한 엘리트만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렸을 때부터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사용함에 있어서 100%, 120%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유전자라기보단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미 갖고 있어요. 몸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도 알고 근육의 시스템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몸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20대 이후에 하려고 하니까 그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크로스핏 게임즈에 국내 선수분들이 출전하는 이런 출전 빈도 아니면 기록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 19년도 전에 저도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전까지는 오픈, 쿼터 파이널, 그리고 세미 파이널, 게임즈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오픈이 지금은 3주지만 이제 5개 5주 동안 진행을 했었대요. 21년도 때부터 최승현 선수님이 게임즈 첫 출전 그때 진출을 하셨고 최승현 선수님께서 트리플을 달성을 하신 거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부산 세미 계약을 3년 계약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인디비주얼 개인전 놓고 봤었을 때는 여성분들만 그러면 진출한 모양새인데 아직 그러면 남성분들이 게임즈에 이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예측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